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사랑은 가슴을 채우는 특별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 그렇게 가슴이 뻥 뚫린 채로 자라게 되는 코디 펜던트, 스케이프고트, 네, 나르 성향의 부모와 사는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형제 관계는 어떨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 나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친구들과의 형제 관계를 한번 비교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정리를 하면서 그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내 주변엔 왜 나와 비슷한 혹은 더 힘든 나르 성향의 부모를 가진 그런 지인이 있을까? 사람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죠.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도닥도닥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측은지심으로, 그리고 이건 결코 좋은 점은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요, 사실은 오히려 주저앉게 하는 환경이 되기도 하거든요.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뭐, 나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닌데 뭐, 자기 위로죠.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그저 운명이려니 정당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주 오랫동안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나 이렇게 살아서 나 너무 불쌍하죠. 나 안 됐죠.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사실 그런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홀로 서시는데, 아니 박차고 일어서시는데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결심의 작은 이유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죠. 나르 부모만으로도 이미 지옥을 살죠. 그런데 이제 형제로 인해서 고통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아도 힘들고 나빠도 힘듭니다. 형제들 때문에 선뜻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단절하는 걸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르 성향의 부모에게 자녀가 여러 명이면요, 그 안에서 분명 서열이 생깁니다. 이건요, 자녀들끼리의 서열이 아니라 나르 성향의 부모가 조장하는 암묵적 서열이죠. 그리고 이 서열은 은근한 심리적 종속의 관계를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난 순서로 주어지는 형 동생이 아니라요, 나르 성향의 부모에게서 절대적 지지를 받는 골든 차일드라고 불리는 그 귀한 자식이죠. 그리고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당하는 코디 펜던트나 스케프고트입니다. 학대당하는 노예로 자라는 자녀, 그리고 부모의 관심이 그다지 없지만 사랑받고 싶은 거죠. 이건 아이들의 본능입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늘 갈증을 느끼는 자녀, 에코이스트가 되는 자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르인 부모와 학대받는 자녀 사이를 오가면서 마치 주인과 노예 사이를 관리하는 집사처럼 노예를 어르고 달래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중재자 역할이지만 구속의 중재자죠. 그런 충실한 집사 역할을 하는 플라잉 몽키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런 자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첫 번째 남동생은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열애였고요. 두 번째 남동생이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까지 장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골든 차일드입니다. 나르시스트인 엄마의 배를 잇고 있는 아주 대단한 내연적 나르시스트이기도 합니다. 성장기에요, 이 귀한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실수를 하는 건요, 뭐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남자아이니까. 그리고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건요, 이 아이가 못나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형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폭력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요, 그 남편이 말하는 거죠. 남편에게 순종적이지 않아서, 말대꾸를 많이 해서, 살림을 못해서라는 이유로 이 여자가 맞을 짓을 했다고 그 잘못을 여자에게, 아내에게 돌리는 방식과 흡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당화 시켜주기도 합니다. 비슷한 실수나 비슷한 잘못을 했을 때요, 다른 자녀가 했을 때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아주 씨는 못 속인다고, 지혜비를 닮아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곤 하죠.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수용해주고 변호해주고 오히려 다른 자녀의 잘못으로 돌려버리게 되고요. 그랬을 때 골든차일드의 그 행동은 지속되게 되고 점점 강도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누나지 않습니까? 4살 차이가 나는 누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폭력적으로 행동하거나 폭언을 했을 때 누나가 돼서 오죽 인간 같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냐, 그런 식으로 끔찍하죠. 네, 부모의 이런 편애죠. 일반적인 편애에 편승해서요, 필요 이상으로 더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감정을 감출 이유가 없게 되고, 당연히 다른 형제들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제가 4살이 많은 누나이지만요, 어느 순간 그 누나라는 호칭이 사라지고 너, 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주 일반화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 제가 지적을 하죠. 누나한테 그 호칭까지는 좀 심하지 않냐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반성? 네, 당연히 뭐 반성이나 미안하다는 말은 없고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 제가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과 아버지 제사만큼은 제가 지키고 싶어서 갑니다. 가는데 제사가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큰 동생이 그랬죠. 네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 남편이 기분이 언짢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동생도 아니고 누난데, 그리고 내가 없을 때는 너희들끼리 어떤 호칭으로 불렀든지 상관이 없지만 남편인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나에게 너라는 호칭은 처남 심하지 않아?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벌개져서 피곤하다고 하면서 지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못 배운 아이도 아닙니다. 골든 차일드로 자랐으니까요. 부모의 사업이 폭삭 망해서 그야말로 폭삭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았지만, 그래도 동생은 최고의 과외를 받고, 그리고 어쨌건 머리도 좋은 아이였으니까요. 스카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최고의 학벌, 거기에 박사과정까지 한 아이지만 사회생활까지 뭐 제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흔히 방한퉁수라고 하죠. 집에 와선 대장 노릇을 하지만 그다지 원만한 사회생활이 아닌 거는 같습니다. 일단 직장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고요. 잘난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으니까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능력은 1억짜리인데 니들이 감히 나를 5천만 원짜리 취급을 해?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다 돈을 벌기 시작한 시기가 한 10년 정도 되죠. 그 10년 정도 되다 보니 집안의 살림도 어느 정도 일궈놨고, 또 엄마가 주도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재산은 큰 동생 앞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은 저도 답답합니다. 볼 때 제가 답답한 게,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재능은요,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능이지 않습니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도 부모가 다 허용을 해주고 또 정당화 시켜주기까지 하고 이렇게 크다 보니 당연히 이런 행동은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나르시스트로 키워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난 동생은 안타깝게도 나이가 50인데요. 뭐 아직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난 남자를 모셔줄 여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할까요? 이 동생에게 세상의 여자들은 예쁜 여자는 고립이었고 못생긴 여자는 꼴값을 하고 네, 조금 잘난 것들은 그다지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잘난 척 하느라고 기만 세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네, 세상에 자기만큼 자기와 지적 수준이 맞는 여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혼자 살아주는 게 한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나기 때문에 내 남동생이라서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 불행해질 수 있는 기초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차라리 없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그냥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끄럽고 싶지 않거든요. 어쨌건 골든차일드로 자란다는 것도 이 골든차일드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은 만족하고 살아요. 이건 제가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이런 마음도 안 가져야 하죠. 나르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부모가 형제들을 편애한다고 하죠. 편애하면서 또 형제들끼리 친한 걸 못 봅니다. 그 형제들 사이도 이간질을 해요. 뭐 둘째나 셋째가 친해질 것 같으면 그 사이를 어떻게든 이간질을 해서 갈라놓기도 하고요. 트러블을 만들죠.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아도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좋지 않아도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좋아도 힘든 건 나처럼 당하고 있는 다른 형제를 두고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좋지 않은 건 뭐 당연히 그 안에서 이런 서열이 생겼을 때 부모에게 당하는 것도 힘든데 형제에게까지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이고요. 제가 이렇게 몇십 년 그 상황을 지난 이후에 되돌아봤을 때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요. 골든차일드를 제외한 모든 형제가요. 서로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해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제일 큰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사랑을 제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으로 남고 그러다 보니 형제들 간에 벽이 생기지 않나. 제일 중요한 건요. 나예요. 일단 내가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이용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버는 족족 뺏기고 나는 죽어라 벌어서 내 손에 쥔 게 없으면요. 없는 그 순간 나는 찌질이에요. 내가 벌어서 준 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로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 내 삶에서 의미 없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당하고 산 것도 억울한데 이제 와서 내가 가족을 등한시했을 때 페류나로 손가락질 받지는 않을까? 사실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 윤리관 때문에 그래도 가족인데 부모인데 효도는 못해도 불효는 안 해야 하지 않아? 이건 페류나잖아. 그동안 당하고 산 것도 억울한데 이제 와서 페류나로 손가락질까지 받게 될 게 두려운 거예요. 손해받고 산 것도 억울한데 내가 나쁜 놈이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거든요.
내가 단단하게 서지 못하면요, 내 뿌리가 썩으면요, 결국 나라는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뿌리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지금 잠깐 내 마음에 짠하고 측은한 그 모든 걸 내가 결국 내 품에 안고 갈 수 있다는 것, 결국은 내가 단단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